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챗도 이제 좀 열린 것 같습니다. 네, 또 열렸고요. 네, 채팅 잘 보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확인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 2월 17일 오후 2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독 네, APM 웨비나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날이 네, 왔네요. 네, 기다릴까요? 네, 네, 아유, 뭐,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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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데이터독 APM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데이터독 APM 관련된 기능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APM 관련된 에코시스템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좀 알맹이만 좀 모아가지고 오늘 그래도 한 50분 정도, 한번 50분에서 1시간 정도 좀 정리를 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지금 말하고 있는 저는 데이터독의 세일즈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정영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같이 이제 발표해 주실 옆에 계신 분은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데이터도 세일즈 엔지니어링 팀의 김득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특히님 저희가 이 퍼블릭 웨비나를 꽤 오랜만에 합니다. 사실 가장 마지막 그렇죠. 했던 게 네, 작년 4분기, 지난 맞습니다. 분기죠. 네, 네, 지난 지난 분기 때, 분기였어요. 네, 지난 분기 때 했었는데 지난 분기 때 혹시 저희가 어떤 주제로 했었나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웨비나 진행했던 내용은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을 좀 손쉽게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데이터독을 활용하는 이런 방법으로 이제 웨비나를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음. 그때도 이제 주제가 쿠버네티스여서 그랬는지 데이터독 관련된 웨비나에 굉장히 많은 참석자분들이 조인해 주셨어요. 네, 네, 쿠버네티스 핫하죠. 그래서 네, 그때 제 기억으로 한 400, 거의 500분 가까이 이제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뭐 못지않게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네. 조인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350분 가까이 지금 오늘 뭐 조인을 참석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네, 오늘 뭐 기록 경신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려울 것 네,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네, 일단 등록을 엄청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일단은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넘어가기 전에 좀 홍보 좀 한번 드리면 여기 데이터도 코리아 유튜브 채널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네, 그래서 이 화면에 보시면 저희가 지난 웨비나 때 진행했었던 뭐 이런 내용들에서 쿠버네티스부터 로그 혹은 보안 관련된 뭐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제가 네. 웨비나를 거의 분기에 한 번 정도씩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 올라와 있고 그리고 또 고객분들이 어떻게 잘 사용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설명을 발표를 해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 저희 이제 마케팅 매니저분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네, 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여러분들도 여기 이 유튜브 채널에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웨비나 뭐 지난번에 정말 유익했는데 뭐 일정이 있어서 못 들어오셨다 하시는 분들 네 저희 데이터도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서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이 영상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 내용도 여기서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여기 올라간다라는 부분 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어떤 얘기에 대해서 오늘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네, 오늘 아마 저희가 이거 진행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참석자분들이 조인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재밌는 시나리오를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좀 아젠다를 좀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MBTI 데모 서비스를 통한 기능을 살펴볼 거고요. 네, MBTI? MBTI MB 뭔가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MBTI 요새 뭐 MZ 세대에서 굉장히 핫한 뭔가 성향 테스트라고 하던데 뭐 저는 MBTI는 아니고 솔직히 혈액형 세대라서 네, 네, 그렇군요. 사실 네, 저도 MBTI가 뭔지도 모르고 MBTI 서비스를 일단 만들었어요. 제가 네. 하도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아이러니하네요. 네, 네. 일단은 뭔가 성격 관련된 테스트를 한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MBTI 관련된 샘플 데모를 일단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요, 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MBTI 데모 서비스를 가지고 우리가 APM을 보다 더 잘 활용하기 위한 어떤 꿀팁 같은 것들을 좀 내용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새로 이제 데이터독에 새로 추가될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보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목표는 50분 음. 정도로 컨텐츠는 준비를 했고, 그리고 그 남은 시간은 Q&A를 좀 도와드리려고 일단은 하고 있고요. 네. 중간중간에 챗보다는 이 Q&A에다가 Q&A 버튼을 탁 누르시고 네.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까먹지 않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Q&A로 뭐 올려주셔도 되고요. 네. 챗으로는 편하게 지금 뭐 그냥 뭐 지금 보고 있는 거에 대한 피드백이나 뭐 코멘트 모두 좋습니다. 최소한 편하게 이제 코멘트 남겨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저희 웨비나 진행할 때 항상 빼먹지 않고 하는 게 뭐가 있죠? 뭐가요? 그렇죠. 네. 저희 데이터도 웨비나의 어떤 소소한 어떤 재미죠. 네. 저희가 중간중간에 어떤 퀴즈를 좀 낼 거예요. 네. 그래서 세션을 잘 들으셨다면
너무나도 좀 어렵지 않게 매우 쉽게 풀 수 있는 난이도로 좀 퀴즈를 좀 준비를 했고요.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상품 스타벅스 쿠폰도 좀 넉넉히 좀 준비를 했습니다. 뭐 네. 얼마나 넉넉히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네. 다들 뭐 이렇게 기회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퀴즈를 맞추신 분께는, 네, 제일 먼저 맞추신 분께는 저희가 스타벅스 쿠폰 바로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티셔츠 있는데요. 티셔츠는 이메일로 좀 안내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네. 모든 분께 이 이메일로 이제 뭔가 기회가 있지는 않은 것 같고, 저희가 신청하신 뭐 순서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이렇게 선착순으로 이렇게 뭐가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티셔츠 관련된 거는 이메일 받으시면 이렇게 웨비나 마치고 나서 오는 이제 팔로우 이메일을 참고를 하시면 요거 이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추가적인 가이드 있으니까요. 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티셔츠 퀄리티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네. 이거 운동할 때 입으면 너무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데이터도 네, 뭐 데이터도. 많은 분들이 아마 지금 사용 중에 고객분들도 이제 들어오셨고, 그리고 조금 들어보신 분들도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짧은 버전으로 네. 저희 뭐 하는 회사인가요? 데이터도 먼저 좀 짧게 좀 말씀드리면 사스 기반의 어떤 통합 모니터링 플랫폼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쌌으면 네. 뭔가 모니터링 서버를 크게 막 만들고 그러진 않아도 된다는 얘기네요. 네. 데이터도로만 쏘면 되는 형태. 네, 그렇죠. 모든 인프라를 준비하실 필요 없이 그냥 서비스만 이용하시면 되는 환경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와 로그, 그리고 APM,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어떤 네트워크나 보안까지도 이 데이터독으로 통합해서 이 단일 플랫폼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죠. 그러니까 모니터링 관련돼서 서비스를 운영한다. 그러면 내가 뭔가 필요한 것들을 사러 가면 어디로 가야 되지? 그래서 모니터링 백화점. 그렇죠. 그러니까 모니터링 백화점 느낌으로. 좋네요. 근데 모니터링 백화점 느낌으로 네.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자, 그래서 여기 빨간 색깔로 여기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모니터링에 이제 해주셨는데, 네. 오늘 설명할 주제는 이쪽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오늘 이제 메인으로 다룰 토픽은 이 많은 기능 중에서 APM 영역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APM 말고도 다른 영역도 많이 있으니까요. 다른 부분에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고, 네. 오늘은 APM 관련돼서 좀 깊이 있게 한번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 뭐 매직 쿼드런트 네. 장표가 나왔네요. 이거 뭘 의미하나요? 굉장히 중요한 자료여서 제가 좀 넣어봤습니다. 네. 이제 지금 보시는 자료는 가트너에서 이제 작년에 2022년에 조사한 어떤 매직 쿼드런트 리서치 결과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APM과 옵저버빌리티 영역에서 저희 데이터독이 아주 당당하게 리더 그룹에 위치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리더. 네. 이거 저는 이 장표를 봤을 때 너무 반가웠어요. 네. 제가 데이터독에 이제 입사한 지가 뭐 4년이 조금 안 됐는데요. 네. 그때는 사실 여기에 아직 등재가 안 됐었거든요. 네. 너무 이제 얼리 스테이지라서. 근데 이제는 뭐 당당하게 그게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리더 포지션까지 이제 올라갔는데, 이거 보고 좀 비결이 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저희 데이터독은 매년 어떤 수익의 일부를 이 APM과 옵저버빌리티의 어떤 R&D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비결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거의 뭐 매해 저희가 거의 40% 가깝게 이제 데이터독이 매출의 그 40% 정도를 R&D에 저희가 순수하게 이제 투자를 해서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혹은 이제 제품들에 대해서 빠르게 시장의 니즈에 맞춰서 이제 추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뭔가 기능의 뭔가 고도화가 좀 더 빨리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쓰고 싶으셨나요? 낙서를 갑자기 하겠는데. 자,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저희가 뭐 데모 서비스를 좀 보면서 좀 뭔가 이 세션을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타이틀 MBTI 데모 서비스 뭔가 좀 재밌는 게 좀 기대가 돼요. 뭔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자바 기반의 뭐 스프링부트 기반의 서비스를 뭐 이렇게 마이크로 서비스를 이제 만들었고, 거기에 뭔가 이제 카프카를 연동을 해서 뭔가 이런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에 어서는 뭐 어떤 식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 좋은지, 데이터독은 여기서 어떤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좀 그 관전 포인트로 좀 생각을 하시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환경에 백엔드가 지금 되어 있고, 지금 UI가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같이 뭔가 이걸 한번 좀 참여를 하고 이걸 통계를 같이 보는, 뭐 실시간 통계를 좀 보여드리는 좀 재미를 좀 드리고자 한번 좀 만들어 봤는데요. 자, 여기 페이지에 이 URL에 접속을 해주시면 뭔가 이제 설문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딱 2개만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챗을 통해서 이 URL 보내드렸고요. 뭐 URL 굳이 없이 타이핑으로 치시려면 브라우저에다가 https /url.am 그리고 LM169로 접속을 해주시면 되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우리 간단하게
MBTI 성향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페이지가 열립니다. 챗으로 보이지가 않는데요. 안 보이나요? 네, 챗으로 안 드렸어요. 챗으로 주세요. 잠시만요. 네, 챗으로. 네, 다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시 이번에 전달이 잘 된 것 네. 같고요. 그래서 클릭을 해주시면 뭔가 아주 간단한 폼이 나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도 한번 눌러볼게요. 그냥 지금 저희가 이제 다들 이제 IT 하시는 분들이고, 네, 이거 뭔가 재미로 이제 어떤 팀에서들 이제 많이 모이셨는지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 각 팀별로 성향이 어떤 성향의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신지 그렇죠.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재미삼아 한번 데이터독 이제 데이터독으로 이제 분석하는 것도 좀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희도 한번 해볼까요? 제키님 혹시 이전에 MBTI 한번 테스트 해본 적 있으세요? 했는데 할 때마다 달라지고 자꾸 까먹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저는 이제 저하고 네. 제일 비슷한 것 같은 네. 뭐 성향을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네, 솔루션 컨설팅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를 클릭을 하고,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뭐 ENTJ 뭐 이쪽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네, 예. 철저한 준비를 하며 활동적이다. 그리고 통솔력이 있으면 단호하다. 네, 딱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이쪽에 좀 가까운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하면 뭐 아무튼 이게 나올 때 있고 다른 게 나올 때 있는데 네,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네. 땡큐. 네, 끝입니다. 땡큐. SSL 핸드쉐이크 could not be performed. 핸드쉐이크가 왜 문제 있었을까요? 한번 혹시 리프레시를 해도 그러실까요? 이게 API 게이트웨이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건데, 네. 어, 혹시 이런 에러 나시는 분들 또 다른 분들 계실까요? 근데 혹시 이슈가 있으시면 네. 다른 브라우저에서 한번 좀 해주시면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투표 잘 되신 분들은 요즘 땡큐 메시지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네, 투표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네, 403도 있고 뭐 그런데 네, 뭐 제가 아주 간단한 아주 작은 서비스에다가 만들어가지고 작은 인스턴스에 만들어서 뭐 이렇게 캐퍼시티가 좀 넉넉하게 안 돼 있어서 아마 중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뭔가 이 라이브 이벤트의 묘미가 될 것 같아요. 네. 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죠.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또 저희가 간략하게 좀 팝업 퀴즈 바로 준비했죠. 퀴즈 가야죠. 네. 퀴즈 가야죠. 바로 갑니다. 바로 갑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예측을 해주세요. 가장 많이 나온 MBTI가 어떤 것일지. 네, 예측해 주신 분께 저희가 선착순 2분에게 쿠폰 제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기 답변 지금 벌써 막 올라옵니다. 네. 쭉 올라가네요. 올라와 주셨어요. 네. 네, 올라 답변 써주셨고요. 네. 확률상으로 16개 중에 네. 없는 게 당연히 높지 않을까요? 저는 5번이 없는 게 많긴 한데 우리나라에 보면 A형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이것도 좀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네. 보죠. 네, 한번 보시죠. 재밌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네요. 그래서 일단은 답변은 대시보드로 저희가 한 2, 3분 후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 3분 후에 정답은 120초에 공개하겠습니다. 120초, 네, 120초 후에 네. 공개를 하도록 하고요. 자, 여기 뭐 이게 열심히, 뭐죠? 네, 열심히 쭉 올라가네요, 뭔가. 열심히 뭔가 막 이렇게 써주셨어요. 네. 이렇게 해주셨고 여기 이제 제출된 투표수 뭐 이렇게 이제 있었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참석해 주셨네요. 358분께서 네, 358분께서 이제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제출된 투표수, 그래서 뭐 거의 한 번씩 거의 제출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한 분당 하나 정도씩 이제 제출을 해주신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요 타임라인에 지금 뭐 아직도 뭐 들어오고 있는 게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트렌드를 보니까 쭉쭉 이게 참석을 하시는 분들, 참여해 주신 많이 계시고, 네. 네. 이렇게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재밌는 지표가 하나가 있어요. 좀 빨개요. 그래. 클릭에 고민한 평균 시간. 이거 네. 클릭에 고민한 평균 시간, 이거 의미가 어떻게 될까요? 요게 일단은 페이지에 딱 로딩되고 나서 요거를 최종적으로 선택하고 클릭하는 시간. 네, 그 시간, 우리 이제 그 시간을 고민했다라고 판단을 해서 네, 그 시간을 고민한 평균 시간을 좀 넣어봤습니다. 그러면 요 페이지 딱 로딩한 다음부터 그렇죠. 데이터독은 시간을 잽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뭔가 클릭을 하셨겠죠? 클릭을 하면은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게 그냥 땡큐 페이지로 넘겨놨어요. 네. 그 땡큐 페이지로 넘어갈 때까지 시간. 그렇죠. 그 시간.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 네. 그래서 뭐 요거를 뭔가 비즈니스적으로 뭔가 활용할 만한 뭔가 있을까요? 어떤 특정 페이지에 머물러는 시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전자상거래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신다고 한다면 어떤 특정 상품에 어떤 고객이 어느 정도의 시간을 머물렀는지 우리가 그걸 좀 예측해서 마케팅적으로 좀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뭔가 어떤 특정 상품 페이지에 얼마나 오랜 시간 머물렀는지 그렇죠. 그 페이지들에 대한 통계. 그래서 뭐 그런 것들로 뭔가 마케팅 전략을 짠다든지 하는데 뭐 아마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페이지 상주 시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될 것 같습니다. 좀 좋은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밑에는 좀 뭐 다양한 뭐 지표들이 또 있습니다. 이제 정답 나오나요? 정답 나오네요. 네, 나왔네요. 정답은 좀 크게 해야겠네요. 네. 와, 뭐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좀 두루두루 좀 나온 것 같아요. 재밌네요. 네.
I가 1등을 했어요. E가 아니라 I가 그래도 그러게요. 우리는 이제 비슷한 이제 뭔가 IT 직군에 계신 분들이 네. 아무래도 I가 좀 많고 책임감이 강하다. 네, 강하고 현실적이고. 맞죠. 네. 그리고 매사에 철저하고 보수적이다. 아, 맞습니다. 원래 그래야지 맞아요. 원래 대부 스테이지 그렇죠. 그죠? 보수적으로 해야죠. 조심히 맞습니다. 네. 검증 잘하고. 네. 아, 안정적으로. 그렇네요. 아, 요거 뭔가 요거만 봐도 저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이 네. 많이 모이셨는지 네. 뭔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그래서 지금 정답이 ISTJ. ISTJ. ISTJ는 보기에 없네요. 그러니까 퀴즈 답 정답은 5번으로 맞추신 분들 저희가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 네. 5번. 네, 5번. 자, 그러면 5번으로 제일 먼저 답변해 주신 두 분 지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 5번. 권경수님. 권경수님. 네. 그리고 박동식님. 박동식님. 네. 네, 두 분. 두 분께 이제 저희 데이터독 팀 분께서 개인 챗을 드릴 겁니다. 네. 그럼 거기다가 이제 전화번호 주시면 그 전화번호로 그 기프티콘 보내드릴 거니까요. 네. 네, 그 챗 오면은 그거 놓치지 말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요 정답을 답을 주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저희가 찾는데도 시간이 한참 걸리네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아주 간단하게나마 이제 데이터독의 럼을 이용해서 네. 이렇게 이제 통계를 내는 거를 좀 간단히 좀 보여드렸는데요. 네. 요거 좀 여기서 조금 더 재밌는 포인트 한번 좀 찾아볼까요? 네. 자, 그러면 그러면 좀 닫고요. 지금 여기 이제 보이는 통계들이 네. 다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 엔드 유저의 정보를 기반으로 이제 했었던 통계들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트리맵 요거는 뭐 같습니다. 그래서 뭐 ISTJ가 가장 큰 뭔가 비율이 높은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근데 궁금한 게 이제 이런 정보들을 저희가 어떻게 가져올 수가 있었던 거죠? 이 정보는 네. 뭐 결국에는 제가 여기 페이지에다가 네. 여기에 데이터독 SDK를 넣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SDK를 넣어놓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접속을 해서 로딩하면은 네. 그 자연스럽게 HTML5 기반으로 이제 HTML5 API로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는 네. 형태로 이렇게 브라우저 엔진한테 정보를 수집하다가 이제 보내는 형태로 네. 이런 정보들이 취합이 돼서 데이터독으로 전달이 되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저희가 다음번 웨비나는 이 럼에 대해서 할 겁니다. 럼. 프론트 네. 프론트 엔드 모니터링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그 다음번 웨비나 때는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재밌고 좀 깊은 주제로 이제 할 거고요. 오늘은 백엔드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번 웨비나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네요. 네네네. 네. 자, 그리고 좀 한 가지만 또 여기. 네. 접속 지역 통계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많은 지역에서 접속을 해주셨어요. 네. 서울, 경기도, 서울이 가장 많네요. 서울, 경기도, 네. 뭐 안산시도 있고요. 네. 전 나주 여기 나주 거리가 좀 멀죠? 거리가 되는데 여기 공개 좀 많이 있지 않나요, 나주? 네. 네. 여기서 접속하신 분 상태가 좀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네, 굉장히 궁금하네요. 저 나주에서 접속하신 분들의 어떤 패턴을 좀 보고 싶어요. 네, 이분들 어떻게 뭐 페이지 로딩이나 뭐 네. 이런 거 특이사항 없었는지 한번 네. 살펴볼게요. 자, 나주에서 접속하신 분들. 나주입니다. 나주에서 접속하신 분, 요 정도 이렇게 4분 정도 들어오셨어요. 네. 또 4분 정도 이제 세션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네. 그래서 이분들께서 이제 하셨던 뭔가 6분, 뭔가 세션을 좀 길게 만드신 분이 계세요. 이분 한번 클릭해 볼게요. 네. 클릭하면 클릭을 해서 저 이거 클릭하기 전에 네. 이분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영상으로 좀 보고 싶어요. 영상으로요? 영상으로. 네네네.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그러면 네. 접속을 하신 다음에 들어오셨겠죠? 그래서 막 고민을 하셨어요. 막 네. 지금 마우스 보이시나요? 고민을 막 하십니다. 뭘 누를까? 지금 마우스 이동한 경로가 다 보이고 있고. 네, 고민 많이 하셨네요. 고민을 하십니다. 이분이 아까 그 고민 시간, 후반기- 고민 시간 바로 올리시는 그분이시네요. 네. 그래서 내가 ENFJ인가? 아니야, ENTI인가? 뭐지? 고민하십니다. 네. 아직 고민 중이세요. 고민 중이세요. 네. 그래서 일단은 요 고민하시는 거는 요까지만 네. 보고요. 자, 이걸 왜 보여드렸느냐? 네. 간단하게 이제 좋네요. 네, 럼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뭔가 이 사용자의 이벤트들이나 이런 거를 이제 모니터링을 해서 바꿔서 생각을 하면 우리가 네.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어떤 지역에 혹은 어떤 IP를 가지고 계신 사용자분께서 문제가 있다고 우리 이제 뭔가 CS 리포트를 접수를 해주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앱스토어에다 요청을 해주셨고, 문제가 있다고 요청을 해줬고, 우리가 트러블 슈팅을 하고 싶은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럴 때 그렇게 사용자를 콕 집어서 찾은 다음에 그 사용자가 어디에서 에러가 났었는지, 어떤 부분에서 로딩 시간이 길었는지, 그렇죠.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찾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이런 데이터가 없이 그냥 막연하게 저 사이트 들어갔는데 뭐가 안 돼요. 그러면 당황스럽거든요. 맞습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 재현을 해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빠르게 좀 캐치업을 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밸류 한 가지만 다시 정리해주면, 그래서 이 페이지를 로딩하는 데까지 뭔가 걸린 뭐 리소스들을 무엇을 받았으며 네. 뭐 어떤 API를 백엔드에 호출을 했는지, 네. 여기서 이제 APM이 나옵니다. 럼에서 뭔가 리소스를 로딩을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백엔드로 이 정보를 주셨겠죠. 네, 저희는 분명히 이제 프론트엔드 단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백엔드에 있는 모든 정보까지, 흐름까지 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아까 전에 뭐 보안을 클릭하셨던 것 같은데 클릭을 하고 성향을 클릭해 주셨어요. 네. 그 두 개의 정보를 이쪽 add MBTI라고 하는 API에다가 호출을 해주신 거예요. 네, 네네네. 해주셨죠. 네. 그러면 이제 백엔드 세상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네. 클릭 클릭. 하면은 이제 보니까 이 사용자분께서 네. API를 호출했었을 때 음, 사용자 관점의 체감 시간은 120ms였어요. 그러네요. 근데 실제 서버 단에서의 걸린 시간은 4.75ms예요. 4.75ms 걸리는 빠르게 거죠. 해결됐죠. 이거 네. 조금 더 크게 한번 네. 봐볼게요. 크게. 자,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네. 이제 이게 사용자 관점에서 오래 걸렸다라고, 그러니까 사용자의 뭔가 네트워크 환경에서 오래 걸린 건지 네. 아니면 실제 우리 서버 백엔드에서 오래 걸린 건지를 네. 이거를 보고서 이제 저희가 파악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마 이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시간은 네트워크 타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딜리버리 타임으로 네. 이제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API가 호출이 됐습니다. 구축이 됐고요. 네, API가 네. 호출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볼게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보니까 이쪽 서비스 뭔가 MBTI 서비스라고 하는 데다가 이제 요청을 던져줬어요. 요 파란 색깔이. 네. 그 다음에 요 밑에 약간 빨간 색깔은 유저 서비스라고 하는 데다가 마이크로 서비스로 던진 거예요. 유저 서비스. 네. 네. 그래서 이제 각각 이제 뭔가 그 서비스별로 무슨 일을 하느냐. 얘는 MBTI 서비스는 MBTI 결과에 대해서 이 카프카에다 던져줍니다. 네. 보니까 카프카 프로듀스 쪽으로 토픽을 넣은 게 확인이 되고 있네요. 네, 네. 아이템 토픽에다가 던진 거죠. 네. 던지는 데까지 걸린 시간. 그럼 이제 네. 들어갔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 컨슈머 다음에 있네요. 컨슈머 쪽에 있어요. 컨슈머는 컨슈머에서 이거를 처리하는데. 네. 그죠? 큐에 쌓여 있는 것을 가져가는 소비자 역할을 하는 그렇죠, 컨슈머. 네. 그래서 이게 아주 전형적인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에서 뭐 이런 구조를 많이 사용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 서비스에서 뭔가 프로듀스를 해주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컨슈머 서비스에서 계속 이런 거를 갖다가 배치를 해가는 이런 네. 형태로 이제 지금 구성되어 있는 아키텍처고,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던졌어요. 얘도 던졌어요. 유저 서비스도 네. 나 사용자 정보 있어 라고 하고서 프로듀스를 해주고, 네. 그 다음에 컨슈머가 그거에 대해서 소화를 한 다음에 뭐 여기 백단에 뭐 다이나모나 아니면 RDS나 이런 데 저장을 하면 했는데 제가 네.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가 구현을 하진 않았어요. 네. 네, 일단은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에 대한 네. 흐름만 보여드리려고. 근데 지금 환경을 보니까 뭔가 앞에 액션이 흐르고 나서 처리가 되고 그다음에 다른 서비스가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니까 뭔가 MSA 기반으로 좀 구성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 add MBTI라고 하는 요청이 처리될 때 네. 연관되어 있는 엔드 유저 정보, 그리고 서비스 A, 서비스 B 정보, 네. 그리고 각각의 이제 뭔가 사용하게 되는 Q나 아니면은 DB 정보들이 여기에 이제 한 판에 다 나오게 되겠죠. 근데 궁금한 게 서비스가 지금 MSA로 다 찢어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같은 하나의 흐름에 연결돼 있다고 어떻게 뭘 가지고 이걸 좀 연결고리를 잇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그게 이제 네. 되게 포인트입니다. 데이터독 APM을 사용을 하면은 네. 이게 알아서 이렇게 트레이스 아이디라고 하는 값을 만들어주게 이쪽에 되겠고요. 트레이스 아이디가 보이네요. 트레이스 네. 아이디. 네, 그래서 요거를 계속 릴레이를 해주게 됩니다. 릴레이. 네. 릴레이를 해서 요 사용자 단의 럼서부터 네. 이 트레이스 아이디가 전달해, 그리고 여기서 또 마이크로 서비스 B에 전달하고, 네. 그다음에 카프카도 지금 다른 쪽 서비스인데 얘가 가져갈 수 뭐냐,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한 판에 묶일 수 있었던 거는 요 카프카의 이런 정보들이 같이 프로포게이션이 돼가지고 네. 이거를 컨슈머에서 같이 받아다가 이렇게 한 판에 이제 엮어주는 네. 거죠. 네. 그 좀 마치 좀 이어 달리기 할 때 저희가 그렇죠. 바톤 이렇게 이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바톤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의 그 팀이다라는 걸 이어주는 것처럼.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릴레이가 이제 됐다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여기 로그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로그. 네. 로그. 지금 이제 APM을 보고 있었는데 이제 관련된 로그를 좀 보려고 합니다. 네. 네. 봤더니 얘도 트레이스 아이디로 필터링이 되어 있어요. 그러네요. 자, 그 말은 네.
이 시간대에 이 서버에서 나온 로그만 모아놓은 게 아니라 정말로 이 트레이스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네. 로그들만 여기다가 같이 엮어가지고 보여주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저 웹 서비스가 출력 떨군 로그를 바로 연결해서 요 한 화면에서 같이 볼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게 네. 그러면 이제 코릴레이션인 거죠. 코릴레이션이 되겠네요. 코릴레이션. 네. 코릴레이션이 단순히 로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인프라스트럭처로 넘어가게 되면 네. 이 인프라 단에 이때 이 요청이 이때 있었어요. 그렇죠.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이 요청이 발생했었을 때의 네. 메모리나 뭐 CPU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음. 로그하고 다 같이 연계지어서 네. 한 판에 분석할 수 있는 게 데이터도 코릴레이션의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 간단하게 뭐 하나 또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지금 카프카 관련해서 나와 있길래 지금 질문 드리는데 많은 고객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이렇게 서비스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순수하게 카프카 메시지 큐 쪽에서 조금 소비된 시간을 좀 알고 싶어하는 고객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혹시 가능할까요? 그러면 이제 그거네요. 여기서 지금 이쪽 컨트롤러에서 요청을 큐에다가 넣고 그렇죠. 이 큐에서 실제 이 큐가 완료되는 데까지 네네. 걸린 시간, 네. 요거에 대해서 지금 알고 싶으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 스팬에는 이 프로듀스를 하는 이 시간은 나와요. 네. 근데 얘가 언제 완료됐는지는 저희가 눈으로 봐야지 알 수 있는 거죠. 눈으로 봐야지. 그렇죠. 눈으로. 그래서 대충 뭐 한 5ms 정도 걸렸겠구나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겠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거는 뭔가 실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에 대해서 뭔가 수치를 잘 남겨놓으면은 저희가 이제 한 번에 오래 걸린 녀석들만 뽑아서 보면은 그렇죠. 실제 아이템이 뭔가 접수가 되고 처리되는 데까지 뭐 3분, 5분 막 이렇게 걸린 것들이 이제 문제를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이게 중요하겠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사실 저도 고객분들을 만났을 때 요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께서 가장 하고 싶으신 것 중에 하나였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구현을 했느냐? 데이터도 APM을 넣으면 자동으로 되느냐? 그건 아니지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컨슈머 처리되는 구간입니다. 네. 카프카.점 컨슈머. 네. 얘가 넣었고 프로듀스에서 생성을 했고 그다음에 카프카가 여기서 이제 소진을 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렇죠. 큐에 있는 걸 빼가는 거죠. 네. 빼가는 건데 그럼 빼가는 데서 이 값을 제가 좀 넣어놨어요. 어떤 값을 넣어놨냐면 여기 보시면 일랩스 타임을 넣었어요. 네. 이 토픽이 네. 처리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5라는 값이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보는 뭐냐면 뭐 요 나주에서 접속하셨던 이분께서 뭐 어떤 MBTI 어떤 성향이었고 네. 어떤 업무를 주로 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이 업무가 요청이 처리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네. 5ms였습니다. 5ms. 준수했죠. 네. 5ms면은 괜찮아요. 괜찮은 5ms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네. 여기까지 걸린 시간. 그죠? 네. 순수하게 카프카 병역에서 카프카에서 시간.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이제 모니터링 하실 때 이제 나름의 이제 노하우라고 말씀드리면 네. 저런 큐별로 그 큐가 소진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뭐 물론 이제 카프카의 렉이나 뭐 브로커 단에서도 이제 추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네. 트랜잭션 단위로 추적하는 게 사실 가장 정확하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트랜잭션에다가 이렇게 어트리뷰트로 이제 넣어주시게 되면은 네. 이 값을 가지고 저는 이 일랩스 타임이 1분 이상인 것 뭐 이런 요청들만 다 모아서 볼 거야. 네. 라고 하는 형태로 분석이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런 각각의 스팬에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뽑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태그를 같이 심어 놓으셨고 네. 우리가 그 태그가 수집이 되면 이거를 어떤 분석이라던가 BI적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좀 이해가 되는데 맞을까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조금은 데이터독의 어드밴스드 레벨에 대한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서 네.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만 이제 말씀드리면 여기서 코드에다가 네. 이런 이제 스팬 정보를 갖다가 넣어주시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인테그레이션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 스팬.점 set 태그 뭐 해서 커스텀 아이디 그리고 커스텀 티어 카트 밸류 이제 이런 값들이 좀 추가가 됐는데 네. 네, 여기 이제 글로벌 트레이스에서 그냥 액티브 네. 스팬 가져다가 이 스팬에다가 네. 태그 그냥 넣어준 거예요. 코드 이제 요거를 똑같이 한 거거든요. 여기서 저는 이제 큐가 시작할 때의 시작 시점 그리고 그 컨슈머가 처리될 때의 현재 시간을 빼가지고 걸린 시간을 갖다가 여기다 넣어버린 네.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어디 갔죠? 네, 간단하게 네, 여기네요. 그 시간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조금 더 활용하면은 지금 이제 MBTI 이런 그 카프카에 대한 시간 그리고 MBTI에 대한 정보들을 좀 넣어놨지만 조금 더 BI적으로 활용하려면 어떤 매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저기 넣어서 BI적인 측면을 활용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네. 그거를 아주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네. 제가 테이블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요. 네. 지금 이제 뭐 다양한 정보들이 지금 데이터독 APM으로 지금 막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아까 전에 그 카프카 큐가 좀 오래 걸렸었던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일랩스 타임이었죠. 일랩스 네, 타임이요. 일랩스 네. 타임 요걸로 해서 스펜을 올스펜으로 좀 바꿔놓겠습니다. 바꿔서 네. 그래서 요거를 서비스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시간대별로 타임 시리즈로 한번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네. 지금 이게 한참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게 그 각 토픽별로 처리되는데 걸린 평균 시간입니다. 평균 시간이요. 네, 평균 시간이요. 네. 더 촘촘하게 이제 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뭐 이렇게만 일단 한번 봐볼게요. 하면은 네. 아까 많은 분들께서 큐를 넣어주셨을 때는 이것과 하나가 처리되는데 사이클이 되게 길었어요. 100ms까지도 가고 막 네. 그랬어요. 막 여기 330ms까지도 갔네요. 그러네요. 근데 큐가 좀 풀리고 나서부터는 네. 그다음부터는 8ms로 이제 안정화가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러면은 뭘 봐야 되느냐? 이렇게 뛴 거. 네. 알람 받으면 되겠죠. 이렇게 뛰는 거. 그러니까 알람. 이 뛰는 거는 좀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뭔가 레이턴시가 확 뛴 거.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되느냐? 네. 여기서 그냥 누르시면 됩니다. 스펜. 네. 누르고 듀레이션을 이게 밀리세컨드가 아니라 마이크로 세컨드. 마이크로 세컨드네요. 네. 엄청 짧았네요. 네. 그래서 그나마 가장 오래 걸렸었던 네. 295 마이크로 세컨드 요 녀석을 이제 누르게 되면 네. 그때 있었던 요청들에 대해서 네. 이렇게 이제 트래킹을 하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아마 이때는 이제 실제 컨슈머가 처리되는 데까지 네. 웨이팅 시간이 다른 것보다 좀 더 길었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이제 수치가 나온 걸로 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실제 트랜잭션 이벤트가 인입이 되고 처리되는 데까지 네. 걸린 시간 기준으로 이제 뭔가 트래킹하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네요. 네. 자, 정리하면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데이터독 APM을 통해서 뭔가 분석하는 거를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한번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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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하면은 그 데이터독 APM을 통해 가지고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이게 지금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 트레이스 아이디 기준으로 다 엮여서 있었던 그 분산 트레이싱이 되는 거를 갖다가 네. 보여드렸어요. 그죠? 트레이스 아이디를 연결고리로 해서 연결고리로 해서 네. 이제 엔드 유저서부터 백엔드까지 다 이제 엮고 그리고 이제 로그까지 네. 이제 이렇게 엮는 이제 형태로 이제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 건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네. 네. 두 번째로는 아까 잠깐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제 어떤 스팬의 중요한 정보들이 필요로 할 때는 셋태그라는 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 정보를 값을 우리 쪽으로 보낼 수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정보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어떤 분석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원래 여기까지가 20분 생각했는데 지금 30분이 왔습니다. 어우, 네. 시간이, 네. 시간이 좀 빨리 왔네요. 자, 그래서 네. 요거는 좀 랩업을 하면서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이제 MBTI 서비스 아키텍처 요거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네. 이렇게 생긴 데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주신 겁니다. 네. 네, EC2 서버 그냥 요거 M2 미디움 이런 거 하나 띄워놨고요. 거기에 스프링 부트가 하나, 둘, 세 개 올라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는 프로듀싱 역할을 해주는 서버였고 세 번째 거는 이제 컨슈머가 이쪽 카프카에서 요청을 땡겨가는 거죠. 그래서 좀 정리하면 여러분들께서 요청을 주셨을 때 API 게이트웨이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NLB를 통해 가지고 외부로 들어왔습니다. 스태틱 컨텐츠는 가져왔겠죠? 근데 API는 뒤로 넘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가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Q를 이쪽 MSK로 넣어주는 뭐 이런 아키텍처에서 보였던 모니터링 되는 현상을 제가 설명드린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아까 그 화면에 그냥 한 페이지가 보이길래 좀 간단한 로직인 줄 알았더니 이게 백엔드가 굉장히 좀 복잡하게 구성이 됐네요. 네. 네. 아무튼 너무 오랜만에 이런 네. 거 구성해서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네. 너무 오랜 시간 준비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이런 서비스에서 지금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는지 간단히 보여드렸는데 네. 이런 거를 플로우를 이게 뭔가 이런 맵을 APM 툴에서 쉽게 보여주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독에서 새로 나온 게 데이터 스트림 모니터링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독에서 이제 보이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서 MBTI 서비스가 네. 여기 큐에다가 아이템 큐에다가 지금 넣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여기서 컨슈머 서비스가 땡겨가고 있고. 네. 지금 요 화면이 지금 이제 카프카와 같은 이제 메시지 큐를 이제 동적 다이나믹하게 조금 보는 그런 기능이라고 좀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얘는 여기다가 집어넣고 네. 그 다음에 또 마이크로 서비스 백단에다가 던져줬어요. 이렇게 유저 서비스에 던져주면 얘도 또 유저 큐에다가 또 넣어줘요. 얘네들은 계속 땡겨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사실 이렇게 보는 것보다 우리 서비스가 지금 어떻게 흐르고 있구나 그렇죠. 나를 조금 더 쉽게 아실 수 있겠죠. 지금 보시면 이쪽 이제 프로듀서가 되겠고, 이쪽 컨슈머가 되고, 이제 큐. 쌓여 있는 큐 정보를 같이 좀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거를 여기 APM의 요 데이터 스트림 데이터 스트림. 베타입니다. 프라이빗 베타입니다. 여기 신청하시는 방법은 그러니까 지금은 뭐 모든 분께 다 기능이 열려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 APM의 데이터 스트림 이거 클릭을 하시면 이건 프라이빗 베타입니다. 신청 뭐 이거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이거 비용은 안 나갑니다. 그래서 그걸 클릭을 하시면 요청을 주시면 저희 프로덕트 팀에서 일단 뭐 그 차례대로 이제 이렇게 기능을 열어드리는 네. 뭐 이런 이제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첫 번째 배치가 지금 한 바퀴 돌아가지고 좀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기는 한데 뭐 어쨌건 좀 기다리시면은 아마 올 1분기나 2분기 초쯤에는 아마 이게 GA로 넘어갈 거라서 그냥 기다리시면서 사용하실 수 있고 근데 좀 급하신 분께서는 여기서 프라이빗 베타 신청을 해주시면은 네. 이 기능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비용 정책은 아직 결정은 되진 않았는데 네.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서비스에 대해서 한눈에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뭐 카프카와 같은 이제 메시지 큐 서비스들을 거의 이제 안 쓰는 기업들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이 쓰시는데 기존에 이제 모니터링 방법으로는 좀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느 구간에서 티켓이 어떻게 흘러가고 또 어느 구간에서 가장 많이 좀 병목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동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개발자분들께서 너무 좀 반가워하실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거를 직접 뭐 어떤 고객분들은 직접 개발을 하시더라고요. 이걸 네. 갖다가 이 관계들을 막 만드시려고 그래서 뭐 개발을 하신 고객사도 좀 계신데 이거 왜 진작 내주시지 왜 이거를 이제서 해가지고 저희 다 개발했는데 이런 고객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어쨌건 좀 일단은 이제는 APM을 사용하시면 APM에서 데이터 스트림 모니터링 기능을 갖다가 활성화해 주시면 이거 네. 바로 됩니다. 그래서 네. 이거 뭐 그냥 이거 보고 보고 끝이 아닙니다. 당연히 데이터도 이제 코릴레이션이 특징이죠. 그렇죠. 누르면 네. 여기서 이제 뭐 어떤 일이 이제 발생되었는지 뭐 카프카의 상태나 인프라 정보나 뭐 로그들이나 이런 것들 뭐 다 같이 이제 연결지어서 이제 네. 볼 수 있는 형태로 사용이 가능하시다라는 부분. 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 서비스가 좀 이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하면서 이 서비스가 현재 문제가 좀 있습니다라고 하는 알람도 같이 여기서 볼 수가 있으시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이런 기능이 이제 데이터 스트림 모니터링하는 기능이 데이터독에 추가가 되었다. 네. 이렇게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나도 기다렸던 기능이 리리즈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스트림 모니터링까지 좀 소개를 드렸고요. 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저희 이제 할 일을 해야죠. 네. 자, 그러면 이거 연동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부분을 이제 연동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아키텍처를 다시 여기다 위에다 조금 이렇게 쪼그러뜨려 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를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지금 보라 색깔로 표시된 부분이 작업한 부분입니다. 보라 색깔. 보라 색깔 보면은 네. 지금 각 와스에다가 라이브러리를 하나 넣었어요. 데이터독 트레이스 라이브러리. 트레이스 라이브러리 들어가 있네요. 트레이스 라이브러리 네. 각 와스에 하나씩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 데이터독 에이전트를 설치를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뭔가 주요 메소드가 실행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얘가 분석을 한 다음에 여기다 보내주는 거죠. 보내주고 그럼 얘는 취합을 해서 데이터독 사스로 보내주는 이런 형태로. 네. 그래서 이 에이전트의 역할은 매트릭 APM 로그를 전달하는 거.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데이터독 플랫폼에서 크롤러가 클라우드 와치에다가 수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왜 할까요? 크롤러가 뭐를 하려고 여기다가 이렇게 클라우드 와치에다가 제가 질의를 할까요? 뭐랄까요? 이거 합니다. 이거 API 게이트웨이, API 네. 게이트웨이. 이거 키즈로 그랬나요? 그러게요. 예, 이 NLB 정보, 네. 그리고 요 MSK 내부 정보들 이런 것들 수집해야 되잖아요. 여기 에이전트 네. 설치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계정 연동을 통해 가지고 네. 클라우드 와치를 통해서 저희 데이터도 이제 수집을 해서 이런 정보들을 다 묶어서 분석할 수 있게 해주죠. 저는 이제 개발자가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 이 아키텍처를 보고서는 굉장히 좀 이해가 잘 안 갔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좀 어쨌든 간에 우리가 데이터독에 연결하기 위해서 가장 해야 될 건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거죠? 첫 번째로는 우리 서비스에다가 저희 데이터독 트레이스 라이브러리를 심어주는 거 하나. 하나. 네. 두 번째, 에이전트 설치해주는 거 하나. 좋습니다. 네. 이 단 두 가지만 하면 이 나머지는 저희가 다 알아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사스 쪽에서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게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간단하게 두 가지입니다. 네. 사실 쿠버네티스 환경, EKS 환경 다 비슷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에 라이브러리 넣고 네. 그래서 데모셋으로 이렇게 데이터독 에이전트가 돌면서 수집하는 아주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겠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 트레이스 라이브러리도 요 어플리케이션에다 심지 않고 네. 외부에서 요 라이브러리 인젝션을 할 수 있는
뭔가 설치하지 않고 하는 것도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것도 내부적으로 알파, 베타 뭐 이 정도 단계인데요. 그것도 이제 조금 더 그러니까 데이터도 쉽게 연동할 수 있는 뭐 이런 부분도 향후에 좀 추가가 될 거예요. 소식을 안내를 저희가 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업데이트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건 다음번 웨비나 네. 때 또 안내를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저희가 연동을 다 했어요. 그렇죠. 연동을 했으면 이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죠. 네. 그렇죠. 만약에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 MBTI 사이트를 운영하는 이제 운영자라고 좀 가정을 좀 해볼게요. 뭐 SR이나 뭐 이런 그렇죠. 예. 담당자시네요. 네. 네. 일단 뭐 데이터도 연결을 했으니까 뭔가 좀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위에도 좀 보고를 해야 되고. 그렇죠. 자, 대시보드를 좀 활용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느린 API를 찾거나 뭐 이런 것들 좀 할 수 있는 뭐 방법,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럼요. 네. 그거는 일단은 한 대시보드에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능하면 아, 좁혀졌네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원하는 네. 엔드 유저의 현황들만 다 모아서 보는 거죠. 이쪽은 이제 약간 그 럼 쪽 관련된 그죠. 유저 모아놓은 네, 필드였습니다. 엔드 유저. 그리고 여기다가는 이제 백엔드 상태들. 백엔드, 이제 APM 관련된 영역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뒤에 있는 녀석들, 네. 뭐 DB나 네. 뭐 Q나 그리고 뭐 또 그 외에는 뭐 다른 정보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룹핑을 좀 지어서 한 페이지에서 다 이렇게 왔다 갔다 비교하면서 분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백엔드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네. 하고 봤더니 지금 최근 15분 뭐 이벤트가 다 끝났죠. 네. 30분으로 넘길게요. 30분으로. 네, 요때 뭔가 있었네요. 자, 이제 보시면 팍 튀었네요. 확 튀었네요. 네네네. 이때가 이제 열심히 API들이 이제 들어왔었던 네. 그런 현황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갑자기 음. 트래픽이 없다가 여러분들께서 막 들어오셨고 뭔가 투표를 해주셔가지고 막 치솟는 게 지금 보이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 시점에 이제 그 프로듀서 MBTI 프로듀서 쪽, 네. 그리고 유저 프로듀서 쪽, 그리고 컨슈머 프로듀서 쪽, 네. 각각 서비스별 주요한 현황을 갖다가 이렇게 좀 나눠서 네. 이렇게 일단은 좀 나눠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APM에서 나오는 정보들 매트릭으로 다 구성을 해놓은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 OK는 그 각 포트별로 여기 지금 8888 포트가 살아있는지, 그리고 8887 포트가 살아있는지, 네. 8886 포트가 살아있는지 그렇게 좀 나눠서 만약에 제가 여기서 그 서비스 하나를 갖다가 좀 죽인다라고 하면은 저 컨슈머를 좀 한번 네. 특정 서비스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서 만약에 서비스가 죽었다라고 한다면 대시보드에서 바로 좀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볼 수 있게 제가 네. 뭐 하나 이제 좀 죽여놓긴 했는데 좀 이따가 잠깐 잘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명령을 대충 쳐가지고 네. 뭐 일단은 혹시 좀 이따 뭔가 보이게 되면 네.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와스 관련된 정보들을 네. 요청 현황 그리고 또 나가서 API 레이턴시 현황 뭐 이런 부분들도 매트릭 다 생기죠.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서비스 중에서 어느 구간에서 좀 많이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지 좀 캐치업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주요했던 API 여기 지금 에러가 뭔가 지금 여기서 계속 에러가 네. 좀 오래 걸리는 뭐 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에러가 나고 있는 거 말고 일단은 이런 것들도 이제 한번 눌러볼까요? 온 김에 이렇게 누르면 여기서 이제 에러에 어떤 것들이 지금 이렇게 에러였었는지 이런 것도 이제 트레이스로 이렇게 이제 쭉 나오게 되는 거죠. 네. 화면을 벗어나지 않고 그냥 해당 아이템을 클릭하면 좀 드릴다운 형태로 계속 파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네. 이제 또 클릭하면 당연히 여기서 또 화면이 또 나올 거고요. 또 자세한 정보.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아까 전에 뭐 403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접속이 안 돼요. 뭐 이런 사용자분들에 대해서 그렇죠. 분석을 하면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서비스 주였더니 여기서 이렇게 크리티컬로 올라왔네요. 네. 이러면 이제 우리가 바로 확인해야 되는. 그렇죠. 네.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대시보드는 뭐 이런 식으로 히트 현황 그리고 주요 레이턴시 현황들 뭐 이런 것들 이제 놓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각 서비스별 이제 관계도 현황 같은 것들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이렇게 놓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더 나아가서 이제 위쪽에 크리티컬에 떨어졌을 때 단순히 이 대시보드에서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뭐 슬랙이라던가 이메일로 연동해 주시게 되면 바로바로 또 알림이 또 가게 되겠죠. 그렇죠. 이거 아마 제가 보시면 잠시만요. 네, 넘어가나? 네, 여기 뭐 슬랙이 많은 메시지들이 왔었습니다. 뭐 여기서 뭐 요청량 급증했던 것들, 뭐 이런 것들 뭐 회복됐다라고 하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번에 몰려 들으셨을 때 이렇게 슬랙으로 왔었네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제 렉 증가하고 있어서 지금 제가 컨슈머를 죽였더니 당연히 렉이 늘고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슬랙으로 당연히 이제 메시지를 받도록 쉽게 알람 연동 걸어놓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카프카는 제가 아까 전에 컨슈머를 죽였더니 얘 또 이렇게 렉이 올라가네요. 렉이 쭉 올라갔네요. 쫙이 올라갔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아까 전에 그 데이터 스트림 모니터링 같은 거 요거 걸어 놓으시면 데이터독에서 그 카프카의 렉을 트래킹을 하게 됩니다. 그럼 조금 더 보다 더 동적으로 좀 보실 수가
있을 거고, 지금 이제 요 화면에서는 이제 서비스가 내려가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떤 큐 안에 이런 티켓이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지 그 시간에 대한 평균 시간이 계속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뭐 빨간 색깔로 보고 뭐 네. 점점 느네요. 왜냐하면 네. 컨슈머가 지금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게을러서. 네. 네, 일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카프카 관련돼서는 이렇게 이제 모니터링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리를 하면은 APM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서 네. 각 서비스의 주요 키 정보들, 네. 네, 골든 시그널이라고 하죠. 골든 시그널. 네, 골든 시그널들에 대해서 같이 이제 배치를 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카프카 관련돼서도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주요 키 정보들을 갖다가 올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빨간색 바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이런 경고가 되는지 좀 확실하게 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여기 네. 넘으면 이제 다른 담당자분들도 네. 이거 뭔가 조치를 취하겠구나. 네. 지금 좀 위급한 상황인가 이런 것들. 네. 네. 그래서 지금 그 컨슈머를 이제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네. 아마도. 자, 그래서 뭐 그 정도까지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근데 벌써 시간이 45분이 흘러가고 있어요. 네. 네. 좀 퀵하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거 어디 갔나요? 그 화면이? 화면이 다시 저희 그게 네. ESC를 눌렀나 보네요. 여기 있다. 네. 그래서 그냥 하시죠. 네. 두 번째 한번 넘어갈까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요 애널리틱스. 그렇죠. 애널리틱스 하는 거는 아까 전에 그 APM에 들어있는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막 분석하는 거를 갖다가 맞습니다. 네. 할 수 있다라는 부분, 네. 요거를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요거는 이제 보통 이제 제가 아까 운영자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뭔가 했으니까 저는 이제 그 결과를 리포팅해서 우리 또 보고를 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각자 팀별로 이제 어떤 MBTI 성향이 가장 많이 나오는지 좀 추려보고 싶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럼 요청 받으신 게 각 일단 팀별로 어떤 팀에서 많이 모였는지 그렇죠. 요거를 이제 봐야겠죠. 네. 그러면 팀별로 그룹핑을 먼저 하고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최근 30분, 1시간 정도 봐야 되나? 30분 정도면 되겠네요. 네, 30분 정도 될 것 네, 같습니다. 30분 정도로 네. 이제 하고, 그러면은 어떤 팀에서 이제 가장 많이 모이셨는지를 네. 소팅을 해봤더니, 네. 백엔드 팀에서, 백엔드 개발팀. 네, 백엔드 팀에서 이제 많이 네. 오셨어요. 좀 더. 오셨고요. 이거를 조금만 더 시간을 요때쯤 했던 것 같아요. 10분쯤. 이때쯤부터 해서 네. 이렇게 하면은, 자, 백엔드 팀과 네. 데브옵스 팀, 그리고 뭐 프론트 팀, 이 순서로 일단은 네. 여기 많이 참석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 그것뿐만 아니라 각 팀별로 그러면 성향을 또 확인해봐야 되겠죠. 어떤 네. MBTI 성향이 이제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그렇죠. 그러면 토픽에 MBTI. 네. 이렇게 하면은 자 봅니다.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나왔네요. 백엔드는 좀 다양하네요. 네. 근데 잠깐만 DEMP 이거 뭔가 제가 좀 잘못 짰네요.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네. 네, DEMP 뭐 지금 네. 캐릭터가 뭐가 더 들어간 것 네. 같아요. 외계인인가요? 그래서 ENTP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ENFJ, 네. 그 ISTJ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통계를 정리를 해서 네. 결국에는 간단하게 대시보드로 보면 되겠죠. 네. 대시보드로 보려면 익스포트 대시보드 클릭을 해주시면은 그러면은 여기다가 제가 넣어놨습니다.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네. 각 팀별 통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쭉 정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네. 혹은 여기서 이제 또 이렇게 또 나눠서 이제 보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차트로 어떤 성향의 분들이 이제 많이 있더라. 네. 그리고 어떤 팀에서 많이 접속을 했더라라고를 그래서 딱 백엔드 팀이 네. 제일 많이 들어오신 거를 이제 저희가 바로 알 수 있겠죠. 네. 네, 아무래도 APM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단순히 엔드-투-엔드 분석뿐만 아니라 어널리틱스 부분에서도 그렇죠. 데이터 도구로 이제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이거 말씀드리려고 여기까지 좀 넘어왔습니다. 네. 이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태그라는 걸 이용해서 저렇게 데이터를 좀 심어놨고 MBTI 성향을 넣어놨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애널리틱스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탭을 만들고 가공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좀 요거 좀 알고 싶어요. 저는 네. 이제 제가 운영할 때 장애나면은 자꾸 저한테만 연락을 해요. 네. 제가 다 만들지 않았거든요. 네. 저는 그냥 운영팀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죠. 저한테만 무조건 연락을 합니다. 네. 담당자가 다 있는데. 그래서 그거 좀 어떻게 저 말고 이렇게 좀 담당자를 갖다가 좀 편하게 매칭 시켜줄 수 있는 거 이런 거 좀 어떻게 도움 받을 수 없을까요? 네. 그 카탈로그, 이제 서비스 카탈로그라고 하는 이제 기능이 이번에 추가됐고요. 이제 카탈로그라면 흔히 이제 우리가 필요라는 내용만 콕콕 집어서 좀 보기 쉽게 만들어 놓은 좀 책자를 이렇게 떠올리실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운영하는 서비스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 서비스들에 대해서 정말 핵심 정보, 예를 들어서 이 서비스를 현재 어느 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서비스의 온콜이 누군지
이 서비스에 장애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느 컨택 포인트로 연결을 소통을 하면 되는지 이런 정보들을 아주 보기 쉽게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카탈로그라는 기능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화면을 좀 넘어왔고요. 네. 그래서 눌러서 네, 여기 보시면은 네. APM의 서비스 카탈로그 여기 뉴라고 있고요. 크게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크게 오너십, 릴레이빌리티, 퍼포먼스, 시큐리티 쪽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네, 오너십 쪽 보겠습니다. 누르게 되면 이제 웹소프터 서비스라는 곳에서는 이제 이 팀이 관할을 하고 있고 네, 온콜은 이 담당자. 좀 클릭하게 되면 좀 디테일한 정보 보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네, 이렇게 소스 코드는 기세 어디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해서 어떤 액션이 생겼을 때는 이런 런북을 좀 활용하세요. 이런 정보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모아서 이렇게 한눈에 보기 쉽게 만들어 놓고 보기 쉽게 카탈로그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네. 이제는 좀 짧고 뭔가 간결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네. 10분 남았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서비스 카탈로그는 결국에는 각 서비스별 담당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네. 코드들이 이제 어디에 있고 네. 현황들을 갖다가 같이 볼 수 있는 뭐 그런 카탈로그가 데이터독에 이제 추가가 되었다. 네.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거 저는 네. 운영을 많이 해보지 않아서 네. 이걸 갖다가 운영을 할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알람을 걸어야 될지 그렇죠. 뭘 모니터링해서 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도움 줄 수 있나요? 네, 이제 어떤 모니터를 등록을 해야 되는지 이제 기준이 없으시면 처음에 등록할 때 좀 많이 고민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독이 이제 그런 환경을 대비해서 저희가 이런 모니터를 어떤 걸 등록해야 되는지 미리 서지션을 할 거예요.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비스 쪽 가시다 보면요, 네, 애플리케이션에 서비스, 네, 각각의 서비스들이 좀 있고요. 여기 우측에 보시면 이제 뷰 서제스티드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 서비스를 위해서 우리 데이터독이 이런 모니터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해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우측에 Enable 버튼만 누르게 되면 요 모니터가 바로 활성화가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부분 APM을 연동을 하시고 네. 어떤 부분을 모니터링하는지 모르겠다 네. 싶으시면 그 recommended 모니터 눌러주시면 서비스에 붙어 있는 거 그거 눌러주시면 이거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클릭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알람 설정되는 거니까요. 설정된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퀵하게. 이거를 네. 연동을 해놔야지. 그렇죠. 이렇게 붉은색으로 여기서 알람 울렸을 네. 때 빨간 색깔로 서비스 맵에서 표시가 돼요. 네. 그러니까 저런 레코멘디드 모니터를 활용을 잘 하시면은 네. 맵도 그렇고 뭐 내가 필요한 알람도 쉽게 걸 수 있다는 거 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머신러닝은 뭐 없나요? 머신러닝도 있고요. 잠시만요.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머신러닝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 와치독이라고 하는 이런 엔진이 돌고 있어요. 요거는 미처 담당자가 계속 모니터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와치독이라고 하는 이제 정찰견이 이 뒤에서 감시를 계속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패턴이라든가 이상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와치독이 미리 알려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자, 지금 요 시점에 에러 레이트와 레이턴시가 이 프로덕트 레코멘데이션 DB와 이 서비스에서 굉장히 좀 치솟고 있습니다라고 이 정찰견이 탐지한 거죠. 네,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뭔가 알람을 걸진 않아도 네, 걸지 않고 알아서 데이터를 찾아다니는 거네요. 네. 이렇게 보시게 되면 네, 지금 이 서비스에서 이렇게 에러가 이렇게 요 시간대 이렇게 좀 증가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어서 같이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증가한 것이. 자, 그래서 이 서비스로 인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이 이제 웹스토어와 이 프로덕트 리코멘데이션이라고 하는 서비스에 영향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노티를 주게 되는 거죠. 추가적으로 이제 런까지 연동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현상으로 인해서 이러한 영향을 받은 사용자에 대한 총 124명이 이거에 의해서 영향을 좀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데이터들도 와치독이 제공해 드릴 겁니다. 네. 네. 그럼 정리하면 와치독. 뭔가 별도의 설정 없이 알아서 탐지를 해준다. 네. 탐지를 해줄 때 거기서 특이 사항들의 공통 패턴이 있는 것들을 네. 뭔가 뭐 이런 거 관련 있는 것들을 쭉 여기다 데이터를 네. 모아서 누가 임팩트를 받았는지 정리를 해주게 된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뭐 설명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네. 샘플 앱 기반으로. 그래서 이거를 짧게 1분 버전으로 좀 설명드리면 네. 저희가 이제 먼저 엔드 유저 정보에 대해서 뭐 쉽게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APM을 통해서도 이런 엔드 유저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거. 네. 그거 말씀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엔드 투 엔드 모니터링. 네. 사용자서부터 백엔드까지 하는 부분. 그리고 새로 이제 저희가 나오고 있는 베타기 있는 데이터 스트림 모니터링. 네.
그래서 이제 큐 기반으로 이제 뭔가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로 구성되어 있는 데서도 뭐 저희가 쉽게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네. 뭐 이런 게 이제 추가됐고요. 방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이제 머신러닝은 머신러닝. 특이사항 감시. 네, 역시도, 요거까지 일단은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그래도 커피 쿠폰 좀 드릴 수 있는 질문을 좀 내드려야겠죠? 그렇죠. 네. 네. 자, 팝업 퀴즈 바로 좀 퀴즈 드리겠습니다. APM 서비스의 핵심 정보만 정리해서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서 이 기능이 좀 추가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온콜 담당자가 누군지 좀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이 페이지. 네. 자, 1번은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 2번은 다이나믹 인스트루멘테이션, 3번은 서비스 카탈로그, 4번은 MBTI. 자, 어떤 걸까요? 네. 3번이죠. 네, 3번 서비스 네. 카탈로그 말씀드렸죠. 그래서 네. 카탈로그 이거 뭔가 장애 났을 때 나한테만 전화 오시는 분들 그렇죠. 이거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누구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이런 거를 네, 잘 매핑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네. 정답 잘 맞춰주신 김태훈님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바로 또, 자, APM과 로그의 연계 분석을 위해서 연결고려해야 되는 이거, 저희가 아까 계속 연결고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결고려해야 되는 이거 무엇일까요? 네, 1번 키링, 중요하죠, 키링. 2번 트레이스 아이디, 3번 데이터적 에이전트, 4번 세션 아이디. 네, 정답은? 와, 이거 네.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답변 맞히신 분 찾기가 힘든데 네네네. 이 일을 갖다가 다 써주셔서 네.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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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다다다다da다da다d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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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를 이거 어떻게 네. 따라가야 되죠? 성우님 혹시 찾으실 수 있나요? 오케이,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네, 저희 동료분 이성우님께서 네. 당첨되신 분 챗에다가 올려드릴 겁니다. 네, 네. 저희가 찾아서 네, 정확하게 좀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요거 한 분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한 분. 뭐 문제는 계속 있습니다. 네. 네, 포기하지 마십시오. 네, 정답은 요거에 대한 정답은 트레이스 아이디였고요. 트레이스 아이디였고요. 네, 답변에 트레이스 아이디를 네. 자, 오케이. 저기다 잠깐만 그다음 문제 지금 혹시 문제를 보여드렸나요? 요거까지 했었죠? 네, 네. 그래요. 뭔가 넘어갔던 것 같아요. 사람들 아니요, 뒤에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후에 있는 정답으로 이제 네네네. 정답 써주신 분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질문 있는 거 그대로 가보시죠. 네네. 요건 안 넘어갔어요. 네. 네네네. 자, 좋습니다. 저희가 조금 재밌게 좀 하기 위해서 제가 또 다른 퀴즈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APM 연동을 했는데 스펜이 보이지 않아요. 네,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 좀 많이 하시는 고객분들 계세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답 2개고요. 네, 안경 닦아야죠. 일단 안 네. 보니까 안경 닦거나. 가상 콜센터 여기 모르는 거 없으니까 네, 네. 가상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네, 뭐, 정답은 2번, 4번 네, 되겠습니다. 2번, 정답은 4번. 4번. 2번, 4번. 네. 2번, 4번. 잠깐만. 다모아님인가? 2번, 4번. 2번, 4번. 2번, 4번. 와, 그 더 위에도 계시네요. 네. 두 분이죠. 두 분. 찾았습니다. 네. 아까 다모아님하고 2번, 4번. 나다모님. 나다모님. 그리고 2번, 4번. 오케이. 서경희님. 서경희님 축하드립니다. 서경희님. 네. 여기까지. 질문 하나 남은 것 같네요. 네. 하나. 자, 마지막 질문 가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네. 이거 설명 좀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간단히 퀵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자, APM 사용하고 있는데 뭔가 스팬이 충분하게 보였으면 좋겠는데 안 보여요. 그러면 네. 이제 무엇을 확인해야 되느냐? 저희가 보통 가이드 드리는 거는 이 데이터독의 컴패러빌리티 페이지에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라이브러리가 그게 지원되는 버전인지 네. 이 버전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여기 굉장히 많은 라이브러리들에 대해서 폭넓게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 네. 거기서 이제 혹시 버전이 안 맞은 버전을 올려주시면 더 좋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만약에 뭔가 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너무 최신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계실 경우에는 데이터독 서포트 팀의 피처 리퀘스트를 네.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네.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런 거 됩니다. 네. 우리 메소드에다가 그냥 어노테이션을 걸으셔도 돼요.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세이브 세션이라고 하는 데다가 이렇게 트레이스 어노테이션으로 이렇게 걸어주시게 되면은 여기 스펜으로 이제 남게 됩니다.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매뉴얼하게 이제 하시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킥하게 자, APM의 트레이스와 로그 연동을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 아닌 것입니다. 아닌 거. 네, 필요한 작업이 아닌 거. 첫 번째,
로그 포맷에 트레이스 아이디를 넣어준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로우 포맷의 로그를 제이슨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세 번째, 환경 변수에 DD로그스 인젝션 트루를 추가한다. 네, 이것도 선착순 두 분에게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당연히 2번이죠. 네. 그래서 로우 포맷이나 제이슨이나 뭐 상관없습니다. 다 로그 연동 다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제이슨을 사용하시면 네. 여러분들의 이제 삶이 편해지신다라는 거. 삶이 편해진다는 거죠. 네, 그런 거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김윤정님 김윤정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정권호님. 정건호님 축하드립니다. 네, 두 분. 네. 네, 김윤정님, 정님 그리고 정권호님. 네, 네,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정답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좀 스킵을 네. 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새로운 기능들 요거 퀵하게 5분. 네, 퀵하게 5분 컷으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네네. 네. 자, 그럼 서비스 카탈로그. 네, 요거는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요 설정을 한 번만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API나 어떤 테라폼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서비스들에 대해 디파인을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기능 자체가 워낙 좀 초반 기능이다 보니까 이제 향후에는 이제 UI를 통해서 등록하는 기능도 추가가 될 예정이에요. 네, 정리하면 서비스 카탈로그 이제 뭔지 알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이거 설정하려면 API나 뭐 GitHub에다가 설정을 네. 올리셔야 되는데 기다리시면 UI를 통해서 설정하시는 기능 뭐 이런 게 이제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추가 비용은 없고요. 자, 그다음 데이터 스트림 모니터링 이것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렸고요. 네, 요거 활성화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이제 환경 변수에다가 DD 데이터 스트림즈 이네이블, 그러니까 기존에 APM을 쓰고 계시는 고객분들께서 이제 환경 변수에다 요것만 추가해 주면 되고요. 네. 그리고 아마 지금 이렇게 데이터 스트림즈에 베타라고 돼 있을 거예요. 네. 클릭하시면 뭐 일찍 사용하고 싶으신 분은 프라이빗 베타 네. 참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다이나믹 인스트루먼테이션. 네. 이거 좀 재밌는 기능인데요. 네. 이거 지금 개발자분들이 거의 막 별로 환영하는 기능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실행을 할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안 나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우리가 뭐 중간에 프린트문을 넣거나 변수에 어떤 값이 시켰는지 이런 걸 직접 넣고서는 재컴파일하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다이나믹 인스트루먼테이션, 네, 코드 변경 없이 라이브 디버깅 형태로 이용 가능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여기 밑에 보시면은 실제 이쪽 코드단에서 어떤 뭔가 변수들이 지금 어떻게 이제 어떤 변수인 상태인 건지 네. 그 메모리 정보들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아규먼트 네. 그리고 로컬에 있는 변수 값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클릭하면 각각의 객체에 있는 정보들에 대해서 네.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서 마치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라이브 디버깅을 서버에다 대고 하는 것처럼 네.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요게 뭐 부하가 많이 없겠냐, 그거는 저희도 좀 봐야겠는데 네. 일단은 스테이징 같은 환경에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라이브 디버깅 할 때 네. 빠르게 막 서버 내렸다가 프린트F가 아니죠, 로그 출력하고 뭐 이러지 않고 네. 뭔가 바로 디버깅이 가능한 이런 부분, 이런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된다. 근데 지금 이것도 아직은 저희가 베타 기능이라서, 그렇죠. 프라이빗 베타 기능이라서 지금 이제 사용하실 수는 없는데 이거 좀 기다리시면 이런 기능이 네. 나오게 된다. 네. 그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어플리케이션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네. 이제 인베디드에 대한 어떤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의 와프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어플리케이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 데이터독 에이전트 트레이스 라이브러리가 다 체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그리고 관련해서 특정 IP가 어떤 공격적으로, 그걸 지속적으로 공격이 들어온다면 해당 IP를 이 UI상에서 블락을 처리하거나 해제하는 이런 기능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 결국에는 트레이스 라이브러리가 어플리케이션 와프로도 이제 동작을 할 수 있는 뭐 네. 그런 기능이 이제 탑재된다라고 맞습니다. 보시면은 네.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기능 자체는 뭐 좀 이따가 시간 남으신 분들은 저기 Q&A 때 필요하시면 데모가 보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데모를 네. 보여드릴 테니까요. 혹시 남아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워크플로우. 네, 이게 올해 가장 좀 기대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네, 기존에는 우리가 어떤 이벤트나 장애가 발생했을 때 알람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런 알람이 오고 나서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자동화 영역을 수행을 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CPU가 굉장히 치솟고 있는 이제 인스턴스가 감지가 됐죠. 자, 그러면은 CPU 알람이 막 울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울렸죠. 여기서부터 타는 거네요. 네, 여기서 탔죠. 트리거. 네. 네, 그다음에 하고 나서 이제 어프로브 리퀘스트, CPU가 지금 너무 튀었습니다. 뭐 이거대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너무 튀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다가 슬랙 메시지까지 주는 거네요. 줄 수 있죠. 네, 주고 나서 확인을 하고 나서 해당 EC2를 재기동하는 역할까지도 이 오토메이션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EC2를 재기동시키거나 네. 아니면 뭔가 특정 뭔가 공격하고 있는 IP를 탐지를 네. 했다라고 하면 자동으로 IP를 뭔가 블럭을 하는 그렇죠. 이런 형태로도 AWS의 와프에다가 특정 IP를 블럭시키는 것도 네,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아니면 뭐 이렇게 리젝트를 하고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필요한 장애가 발생했었을 때, 즉 알람이 울렸을 때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네. 이렇게 마치 레고 블록을 갖다가 쌓듯이 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갖다가 쉽게 그려가면서 이제 네. 뭔가 로직을 짤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요거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시게 되면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리스트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제 그거를 같이 넣어가면서 이런 퍼즐 조각을 맞춰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아직은 저희가 퍼블릭 베타까지는 가지는 않아서 네. 바로 사용할 수 없죠. 좀 기다리시면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 그 메뉴에 이제 활성화가 될 거다라는 부분 네.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좀 길게 왔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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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저희가 원래 50분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5분, 뭐죠? 지금 한 15분이 지금 지나게 되었는데, 자, 편하게 Q&A, 네. 뭐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 API 관련해서 드릴 내용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 시간이 너무나도 짧다 보니까 네, 좀 퀵하게 좀 진행했습니다. 네. 자, 와, 질문을 저희 팀 분들께서, 저희 시니어 엔지니어 분들이 지금 답변을 많이 주셨어요. 네, 이미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또 답변이 된 것들도 있고요. 네. 네. 그 중에, 좀 오픈 퀘스천, 지금 이 두 개 질문도 지금 총 56개 정도의 질문이 이제 올려주셨고요. 자, 스크림은 베타 신청 페이지 있는데 있더라고요. 너무 쓰고 싶군요. 지금 베타로 신청 가능하고 이거 혹시 어떤 기능에 대한 건지? 워크플로우. 네. 워크플로우인 것 같고 여기서 이거 좀 하얀 페이지를 좀 네. 열고서 저희가 이제 질문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태용님께서 질문 주셨던 거. 네. 네. 자, 아마 워크플로우 컨텍스트 얘기를 할 때 네.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워크플로우 관련돼서 네. 베타로 신청 가능한가요? 이 부분 베타로 신청 가능하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사용하고 같이 이제 계약되어 있는 뭔가 뭐 파트너사나 아니면 이제 담당 영업 대표분이 계시면 연락을 주시면 이제 어떻게 베타 신청을 해야 되는지 안내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혹은 네. 서포트 팀 이메일로 support@datadog.hq.com 여기로 이거 지금 사용하고 싶은데 활성화 좀 도와주시겠어요? 라고 하면은 바로는 아닐지라도 저희가 이제 우선순위가 정리가 되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채소로 URL 링크 하나 보내드렸고요. 여기 링크 들어가시면 이제 워크플로우 관련해서 네. 여기 리퀘스트 어세스 신청하는 부분을 제가 링크로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스트림 모니터링 관련돼서 네. 조금만 크게 들어볼게요. 데이터 스트림 이네블드의 경우 AWS MQ 레빗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용 가능할까요? 넣는다면 어플리케이션 서버 컨테이너 ENV에만 넣으면 되나요? 이 부분은 MQ 지원되는 걸로 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원되고요. 지금 카프카 MQ 그리고 뭐 다양한 메시징 시스템에 대해서 메시징 큐 시스템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요. 네. 그리고 서버 컨테이너에 ENV만 넣으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트레이스 라이브러리 쪽에다가 옵션을 넣어주면 되는데 그 방법과 아니면 컨테이너에 ENV에 넣어주셔도 되는데 지금 ENV 이렇게 네. 넣어주시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네,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가져볼까요? 데이터독을 윈도우 앱 네이티브에 적용하고 볼까요? 싶은데 가이드 문서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부분. 이건 제 윈도우에서 운영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에다가 저희 데이터독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좀 연동이 가능하냐?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네이티브도 어떤 네이티브이냐에 따라서 좀 결국에는 언어 기반, 네.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이제 가게 되겠고요. 그게 뭐 데이터독, .NET 프레임워크 여기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데이터독, .NET 프레임워크 뭐 이쪽 보시면은 .NET 관련돼서 만약에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는 앱이다. 그러면 이제 가능할 거고 그리고 혹은 C++도 가능은 한데 C++는 윈도우는 아직 안 될 거예요. 네, 윈도우는 C++는 이제 리눅스 기반의 특정 C++
플러스 10일 이상인가? 또 그 특정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제약사항이 있어서 요거는 이제 어떤 환경의 네이티브인지 뭐 그 부분에 따라서 좀 지원될 네.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문태진님께서 김태진님께서 질문 주셨고요. 한번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타임, 딜리버리 타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트워크 타임과 딜리버리 타임을 최소화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동만의 특화된 방법과 기술의 인지와 이에 대해 외부 공인기관이나 국제 기준으로 인증된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네, 네. 일단은 네트워크 타임, 딜리버리 타임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 때 잠깐만 여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독의 특별화된 특화된 방법. 네. 데이터독의 특화된 방법은 아니고요. 사실 뭐 아마 요청이 이게 그 APM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이제 뭔가 요청이 처리되기 시작하는 시점과 그 뭔가 동작이 완료되는 시점, 네. 거기까지 걸린 시간을 갖다 이제 측정을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을 갖다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 시간과 사용자 관점에서 체감한 시간을 갖다 그 차이를 저희가 이제 간접적으로 계산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아마도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은 여기고 와스에서 처리가 되기 시작한 시점은 이쪽이기 때문에 이거가 네트워크 타임이겠구나라고 저희가 유추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네트워크 타임이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매트릭을 뭐 이런 거는 있어요. 참고로 네트워크 모니터링이 별도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네트워크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그 뭔가 특정 엔드 포인트하고 통신을 하는 데 있어서 잠시만요. 네트워크 퍼포먼스 통신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애널리틱스로 들어가겠습니다. 통신하는 데 있어서 그 각 두 구간에 있었던 통신 내역, 뭐 사용량 혹은 레이턴시, 네. 리트랜스미션 뭐 이런 부분으로 이제 데이터독에 뭔가 나름의 이제 네트워크 모니터링하는 방법에 특화된 기술이 있기는 해요. eBPF로 이제 뭔가 호스트의 퍼포먼스를 최소화하면서 이런 정보들을 수집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측정하는 방법은 대동소이할 거라고 봅니다. 비슷한 모니터링 회사들과. 네, 그렇게 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어떻게 좀 답변이 좀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혹시 깔끔하게 되지 않았으면 또 답변을 남겨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또 답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문태진님.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을 70개 정도를 올려주셨어요. 70개 정도. 네. 그래서 여기서 좋은 질문을 좀 골라서 네, 이미 저기 답변을 최소로 드린 질문이지만 저희가 좀 좋은 질문들은 공유하는 상황으로 다시 한번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한번 불러. 네, EDPF 말고 EBPF라고 보시면 돼요. EBPF죠. EBPF요. 네. 자, 그 버클리 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BPF 이겁니다. 네네. 어떤 걸 할까요? 좀 봐야 되겠네요.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최원식님이 질문해 주시는 거는 지금 현진님이 잘 답변을 해주고 계시고요. 또 네, 일단 지금 좀 유익한 질문 찾기 전에 오늘 영상본 녹화 다음에 저희 데이터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될 거고요. 네, 그리고 네, 서비스 엔트리 스팬과 올 스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거 잠시만요. 네, 질문을 주셨어요. 아까 저희가 보여드릴 때 이 서비스 엔트리 스팬이라는 게 있었고 올 스팬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 두 개의 차이가 지금 뭔지 궁금하다고 하신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자, 여기다가 혹시 써주실 수 있나요? 그 네, 우리 슬라이드에다가 슬라이드를 다른 분들도 질문을 보실 수 있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서비스 엔트리 제가 놓겠습니다. 네네. 네. 자, 이렇게 놓고요. 네, 서비스 엔트리 스팬과 얼 스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네. 네, 좋습니다. 요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네. 보시면 얼 스팬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서블릿부터 스프링 핸들러 그리고 카프카 뭐 이런 것들 다
지금 여기 화면에서 보이는 모든 스팬들을 다 올스팬. 올스팬이라고 네, 보시면 라고 되겠고요. 보시면 되겠죠. 엔트리 스팬이라고 보면은 요 네. 서비스들에서 대장, 첫 번째 엔트리, 네. 엔트리, 진입점에 대한 엔트리 스팬이라고 피출입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쪽 서비스에서 유저 서비스에서의 엔트리 스팬은 요 현재 두 개가 있는데 이 중에 얘겠죠. 네. 하나. 그리고 여기서 MBTI 서비스에서의 엔트리 스팬은 지금 현재 총 스팬이 하나, 네. 둘,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이 서비스의 MBTI 서비스를 대표하는 스팬 하나, 네. 카프카를 대표하는 스팬 하나, 유저 서비스를 대표하는 스팬 하나. 그래서 각 서비스별로 주요하게 어디에서 병목이 있는지만 저렴하게 보고자 하실 때는 엔트리 스팬만 리텐션 필터에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네. 그걸 또 너무 많이 저장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또 저희가 무료로 제공하는 선 이상으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스마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번 웨비나는 저희가 한 4월, 5월 중에 럼 쪽으로 일단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부분 좀 참고해 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또 나온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여기 APM 화면에서, APM 화면에서 지금 질문 좀 붙여놓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지금 최원식님께서 질문 주신 네. 내용, 그다음 그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네네. 먼저. 비용 관련된 질문을 네네. 한번 주셔서 네. 그러면 좀 여기다 한번 내려놓고.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티켓 판매 시 BTS 싸이 대형 대형 콘서트 콘서트 티켓 판매 시 서버. 서버를 300에서 500대 이상 증설했다가 다시 내리고 하는 이런 업무 프로세스가 있다고 하세요. 네, 이와 같은 경우 데이터 비용이 낮은가요? 대략 난감하네요. 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비용 최적화에 대한 질문을 좀 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좀 어프로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벤트 시간이 티켓 판매 시 이벤트 시간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네. 들어서 약정을 하시면 뭐 300대 약정을 하시면은 금액이 비용이 내려가니까 유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한 달 30일 내내 300대에서 500대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또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최소 수량에 대해서는 이제 커밋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 이벤트 기간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온디맨드로 그 사용한 만큼 더 내는 이런 형태로 계약하시는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좀 하시면은 좀 어떨까 네. 싶은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혹시 버짓 관련돼서도 뭔가 이 다른 어프로치인데요. 버짓 관련돼서 지금 이게 300대를 넘으면 안 되는 뭐 그런 상황일 경우다라고 하시면 나머지 200대 정도에 대해서는 뭐 주요 서비스별, 엔트3 서비스별로 이렇게 뭔가 그룹별로 일부 특정 서버에만 APM을 좀 적용하시는 이런 방법을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뭔가 되게 스마트하게 아직은 뭐 몇 대까지만 모니터링을 자동으로 해? 몇 대 넘으면 하지 마? 이거는 아직 저희가 적용은 안 됐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리모트 컨피규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설정들을 좀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조정하는 거를 여러 프로젝트에 걸쳐서 이렇게 적용해 드리는 거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네.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질문 하나 들어와서요. 네. 성능 테스트 같은 걸 진행을 할 때 데이터독을 참고하려고 합니다. TPS에 대한 매트릭이나 화면 구성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되어 있고요. 죄송해요. 여기 네. 최원식님이 여기에서 또 바로 이어서 질문을 주셔서 한 달 정도 사용하는 하고 네네네. 대형 콘서트 티켓 판매 이벤트 기간 8시간. 네. 이건 오히려 좀 이렇게 온디맨드로 약정을 하지 않고 아월리 기반으로 해서. 아월리 기반으로 네. 뭐 그렇게 하는 방법도 뭐 계약 부분을 다르게 가져가는 방법도 있을 테니까요. 네. 요건 담당 영업분하고 좀 논의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자. 어떤 분이었죠? 성능 테스트 같은 걸 할 때, 네, 이동원 님이 보내주셨고요. 네, 성능 테스트 같은 것을 진행을 할 때 데이터독을 참고하려고 하는데 TPS에 대한 매트릭이나 화면 구성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이것도 네. 되게 좋은 네. 질문이세요. 그래서 사실 TPS가 아까 전에 저희 이제 이벤트 할 때 그때 요때를 이제 TPS로 환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말은 여기서 저희가 지금은 히트레이트에 대한 카운트로 되어 있는데 카운트를 했어요. 그래서 네. 이 단위 시간 동안 몇 개의 요청이 들어왔니를 트래킹을 했는데 그런 걸 하지 않고 저희가 이거를 레이트로 변경을 네. 하게 되면은 초당 들어온
요 히트레이트 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시점에 이제 들어왔었던 히트레이트가 초당 67개 오다가 그 다음 타임 프레임에는 네, 좀 낮아지고 이런 식으로 네. 저희가 TPS를 계산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APM을 사용하시면 요 트레이스 점이라고 하는 매트릭이 생성이 됩니다. 네. 요게 이제 무료로 이제 생성되는 매트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15개월 동안 이거 모니터링이 가능한 그런 네. 매트릭이 되겠고요. 그거를 뭐 보시면 어떤 유형의 매트릭들이 생성이 되느냐라고 이걸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트레이스 이렇게 쳐보시면 됩니다. 트레이스 점으로 시작하는 이런 매트릭들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APM을 사용을 하면 APM을 사용할 때 생성되는 기본적으로 15일 동안 트래킹이 가능한 매트릭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HTTP 밖으로 HTTP 요청하는 것들, 카프카에 요청하는 컨슘들 그리고 생성하는 것들, 스프링 핸들러에서 걸린 시간들, 네. 서블릿에서 걸린 시간들 이걸 다 쪼개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이제 매트릭을 보여드리게 되겠고요. 자바 기준으로는 서블릿이고요. 보통 보편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서블릿의 요 리퀘스트, 얘가 이제 레이턴시, 히트 요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게 실제 히트. 얼마만큼 호출이 들어왔는지를 네. 트래킹해주는 매트릭입니다. 이제 저거를 히트를 카운트가 아니라 레이트로 바꾸게 되면은 TPS다. 그렇죠.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은 네. 되겠습니다. 우리 김재현 님이 혹시 어떤 매트릭을 보면 되는 걸까요? 이거 지금 방금 말씀드린 요거에 대한 질문으로 커버가 되겠죠? 네, 요런 매트릭들 보시면은 여기 매트릭의 서머리 네. 이쪽 창을 가시면 되겠고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것들이 주요 요청 매트릭, hit으로 끝나는 게 요청 매트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버전도 오케이. 그러면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저희가 저기다가 APM 사용하실 때 버전을 좀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트레이스에 서비스로 가야겠네요. 서비스에 뭐 제가 뭐 웹스토어라는 서비스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눌렀을 때 네. 여기 보시면 각 버전별로 나옵니다. 찢을 수가 있어요. 네. 리퀘스트 퍼 세컨을 버전별로 예를 들어서 이틀 정도로 이렇게 하면은 이거 너무 지저분하네요. 한 하루 정도 이렇게 했을 때 보시면 여기 뭐 자동으로 계속 배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요 해시 코드 값을 가져가게 되는 커밋 해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거에 일부를 떼다가 버전으로 지금 APM에다 넣어줬어요. 그냥 옵션으로 버전 태그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DD 언더스코어 버전 그것만 넣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버전 그 리퀘스트를 버전별로 어느 버전대에 요청이 많이 들어왔고 어느 버전대에 레이턴시가 이렇게 이제 많이 올라갔는지를 색깔별로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요거 버전 태그 잘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추가로 또 질문 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APM 화면에서 디플로이먼트에서 배포된 버전들의 흐름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지금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디플로이먼트 된 어떤 버전의 흐름들을 볼 수 있는데 언제 배포가 됐는지 매트릭 같은 걸로 좀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좀 질문을 주셨어요. 자, 다시요. 자, APM 화면에서 디플로이먼트에서 버전 배포 흐름을 볼 수 있는데요. 언제 배포됐는지. 매트릭으로요. 네. 이거를 도라 매트릭이라고 하거든요. 도라 매트릭을 저희가 아직 뭐 바로 지원을 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데브옵스 팀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이 도라 매트릭에 대해서 저희 APM 팀에서 요거를 좀 필요한 것 위주로 정리를 하고 매트릭을 쌓는 네. 그래서 이제 뭐 배포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들이면 뭐 이런 주요한 정보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쌓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안타깝게도 없지만 곧은 아니지겠지만 이제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상민님께서 질문해 주신 거 질문해 주신 거 여기서 저기 다음 페이지 있을게요. 네, 너무 많으니까. 다음 페이지로 가서 여기서 자 람다를 사용하는데 동일한 람다로 운영 개발 이용하면 구분하여 모니터링이 가능할까요? 동일한 람다로 운영 개발 이거 태그별로 넣으시면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저희 데모 환경에 있는 람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이게 오히려 더 안 보이나? 네, 지금 이제 람다 관련된 질문 답변 드리고 네. 있는 거고요. 네, 여기 데모 화면으로 와서 서벌리스. 질문들을 지금도 계속 많이들 올리시고 계셔가지고요. 네, 네. 서벌리스 쪽에서 그 다음에 뭐 특정 뭐 함수에 대해서 여기서 보시면 뭔가 environment별로 저는 여기 보시면 딜리버리 관련된 딜리버리 리시버 컴플릿 뭐 이렇게 다 있죠. 데브 세트와 프로드 세트. 네. 결국에는 이제 딜리버리 스테이트 머신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개발 그리고 프로덕션을 다 나눠가지고 다 쪼개가지고 저희가 구분을 해주니까요. 뭐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람다에서도 이거 트레이싱 다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적절하게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일단 답변을 네. 드렸습니다. 제가 이것도 붙여놓겠습니다. 자, 네, 자, 한 개의 호스트를 하나 올려두고, 네, 여기는 이제 데이터도 에이전트가 올라간 상태겠죠. 네, 그리고 여러 어플리케이션들이 DD 트레이스 등으로 호스트 절약 상태로 사용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질문을 이해해보니까 하나의 호스트에다가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을 띄우는 그런 상태로 운영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가능하죠. 네, 이 결국에는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지금 이 샘플 앱의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런 형태입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아까 설명드렸을 때 이 데이터독 에이전트에 하나 있죠. 호스트에 하나 있죠. 여기서 던지는 네, 거죠. 얘가 지금 어디에다 던져야 될지 그런 호스트 IP나 뭐 포트 이걸 지정할 수 있거든요. 네. 어떤 그렇게, 에이전트에다 던질 것인지. 네, 그렇게 이제 네, 던지면 됩니다. 근데 다만 다른 호스트에서 던졌다라고 하면은 사실 데이터독의 중요한 코릴레이션 기능 관점에서 이 APM에 뭔가 트레이스가 오래 걸렸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인프라 영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단순히 트레이스에 대한 정보만 분석이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뭐 프로스 앤 컨스가 있으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가능하다. 네. 가능하지만 네, 장단점이 뭐 이렇게 연계 인프라스트럭처 연계 관점에 좀 아쉬움은 있을 수 있다. 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질문 올라오는 속도가 조금 좀 늦어지고 있는데요. 네, 잠시만요. 하나만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데이터독 APM 사용 중인데요. A 서비스와 B 서비스 모두 C, RDS나 도큐먼트 DB를 바라보고 있는데 A 서비스만 DB에 대한 트레이스가 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걸 봐야 될까요? 같은 건가요? 네네네. 똑같은 게 들어갔고요. 네. 질문 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A 서비스와 B 서비스 모두 C RDS는 A 서비스에서만 DB에 대한 트레이스가 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걸 봐야 할까요? 그러면 C 서비스에서는 뭔가 트레이스가 지금 안 보이신다는 말씀으로 좀 저는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 일단은 제일 먼저 저는 샘플링에 대해서 샘플링 조건을 옵션을 어떻게 주셨는지부터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에 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샘플링이 좀 높게 돼 있어서 뭐 잘 수집이 됐는데 네. C에 있는 스팬이 결국엔 트레이스가 뭔가 DB 쿼리를 갖다가 수집을 한 다음에 보냈을 텐데 샘플링 아웃된 녀석들일 경우에는 얘가 하나의 그림이 이제 완성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샘플링 레이트 관점에서 한번 좀 확인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일단은 샘플링 쪽이 저는 좀 의심이 되고 뭐 혹시 네. 안 보인다면 아까 전에 그 트레이스 어노테이션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그 나왔다 안 나왔다는 거면 이제 샘플링 문제일 것 같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안 나온다라고 하면 이 트레이스로 뭔가 혹시 어떤 구간에서 안 나오는지 한번 좀 찍어보시면 좀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계속적으로 해결이 안 되신다면 저희 데이터도 기술전 팀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뭐 지금 그냥 이게 아마 지금 Q&A 창이 안 보이실 것 같아서 네. 보시면 이게 질문이 지금 네, 한 90개가 넘게 네, 올랐어요. 엄청 그래서 많이 뭐 오는데, 답변 네. 열심히 드리고 있고 지금 네. 이제 뭐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 네. 답변 요원들이 지금 열심히 답변 주시고 당연히 녹화는 제공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몇 주 정도 있다가 아마 유튜브로 올라갈 걸로 보이고 녹화본 나오면 네.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그 이메일에 여기 링크 있습니다라고 이제 안내를 드리게 됩니다. 네.
네, 이제 질문이 올라오는 속도가 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네, 네, 많이 줄었고 네, 좀 더, 아, 네, 뭐 저희가 이제 포스트 이벤트 이메일에 뭐 피드백도 아마 요청을 드리게 될 텐데요. 그래서 뭔가 좀 다음번에 좀 더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이라든지 뭔가 개선했으면 하는 분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드백 가감 없이 네, 남겨주시면 저희가 좀 더 다음번에는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좀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질문은 일단 올라오는 데까지 저희가 도움을 드릴 예정이고요. 네, 일단은 한 5분 정도 뭐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면은 5분 정도 내로 이 줌 링크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뭐 계속 질문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질문 자, 하나 또 올랐습니다. 자, 외부 API에 대해서 비동기 요청하는 경우에, 비동기 요청하는 경우에 서버 측에서 처리된 시간도 알고 싶을 경우 서버 측에도 트레이스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야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네, 맞습니다. 이거는 지금 외부 API에 대해서 비동기 요청하는 경우 서버 측에서 처리된 시간도 알고 싶을 경우 그러니까 외부 서버에서 네, 걸린 시간을 처리를 알고 싶으시면 거기에 내막을 알고 싶으면 당연히 그쪽에 트레이스 라이브러리가 들어가야 될 관련된, 것 네, 같고요. 근데 만약에 A 서비스에서 익스터널 API에다 호출하는 거다. 그러면 어쨌건 저 API의 호출 시간은 나오겠죠. 네, 이거에는 저 API 호출 시간에 대한서는 스팬으로 이제 남을 겁니다. 네, HTTP 라이브러리로 마치 어떻게 남게 되느냐? 아마도 이걸로 좀 따라가 볼까요? 여기서 네. 따라가 보면 트레이스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얘도 HTTP로 외부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요런 식으로 http.request 요거 남을 거고 얘가 처리된 시간 그게 이제 외부 API 처리의 시간 플러스 네트워크 타임까지 포함되는 거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질문이 클리어가 됐습니다. 네, 질문 클리어가 됐고 오늘 금요일 3시 31분 네, 이제 홀가분하게 좀 네,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1분 정도만 더 기다렸다가 오늘 더 질문 없으시면 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떠셨나요, 디키님 오늘? 네, 오늘 너무 좀 방대한, 전달되고 싶은 내용은 너무 많은데, 시간 너무 한정적이다 보니까 좀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런 웨비나를 통해서 보다 더 퀄리티 있는 이런 컨텐츠들 많이 좀 준비를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좀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저도 좀 비슷하고요. 그래서 좀 오히려 짧게 좀 자주 해야 되나라는 그런 네,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뭔가 데이터독을 좀 더 잘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좋은 뭔가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 드릴 수 있는 뭐 이런 네, 컨텐츠들에 대해서 잘 고민을 좀 더 많이 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네,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